예, 안녕하십니까. 강준혁입니다. 항상 제가 이제 드린 정보는, 제가 한 20년 정도 지금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개하는 채널입니다. 종목을 찾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들도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아이디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맞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조금 고민을 좀 했어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이미지 센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아니면 저번에 우리가 이제 투자 2020년에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2탄을 준비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뭐 IT에 대한 얘기들은 나중에 좀 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걸 좀 언급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조선업종에 대해 조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걸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바나나를 누구한테 받았는데 바나나를 먹어보니까 별로 맛이 없더라, 그쵸? 왜냐하면 바나나는 안 먹고 바나나 껍질만 먹었다, 뭐 이러면 어이가 없죠, 그쵸? 아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리 좋은 요리 재료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스킬도 사실은 필요하고요, 투자에 대한 마인드 자체도 필요한데, 제가 이제 저번 시간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조금 이제 장기 투자, 제가 예전에 말씀을 해드릴 때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 심리에 기인해서 일단은 매매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 투자 심리를 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심리에 기반한 것은 투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종목이 올라갈 때, 보통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보실 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좋은 종목은 사면은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르고 뭐 계속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종목이 고점 대비 10% 20% 이렇게 빠지면 뭔가 이 종목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전체 상승폭 대비해서 50% 밑으로 밀리지 않고 추세가 전환될 시에는 전고점을 돌파한다, 뭐 이런 명제가 있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게 뭐 무너졌다든지 흐름 자체가 아예 깨졌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종목을 접근을 할 때는 종목이 꾸준히 오르기보다는 오르다가 한 3, 4개월 정도 행보할 수도 있고 3, 4개월 정도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일단 투자 심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서, 벌써 3분이나 지났네요. 오늘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어차피 이제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 모든 산업혁명은 에너지 혁명을 동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된 에너지 부분에서의 수혜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먼저 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오늘 부분에서는 거기서 또 파생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방금 이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조선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전 세계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전 세계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원자재를 이제 생산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있죠.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가 있고요. 이 부분을 수입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라든지 일부 국가에서는 일단 제품을 생산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데는 또 소비를 해주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소비를 해주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물류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은 철강석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부분이 어디로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 일단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 같은 이런 나라로 움직이고, 여기서는 뭐 일단은 뭐 IT라든지 여러 운동화라든지 옷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이라든지 하는 데서 만들어져서 선진국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걸 움직일 때 필요한 것이 비행기 태워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는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은 비행기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걸 차지하고 일반적인 수출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운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동량이 막 많아져요. 물동량이 많아지면 배는 그대로 있는데 물동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그러면은 선적 운임 자체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이라든지 아니면 벌크선 운임, 벌크선이라고 하는 것은 석탄이라든지 이런 밀이라든지 아니면 철강석이라든지 하는 그런 걸 실어 나르는 배들 있잖아요. 그런 배를 이제 벌크선이라고 하고, 컨테이너선 여러분 다 아시죠?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배가 이제 컨테이너선이고, 어쨌든 이쪽에 일단은 운임 자체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딱 운임이 올라가면 선주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제 운임이 올라가는 시기네. 자, 이때 투자를 해야 돼. 그쵸?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배를 이제 배가 더 필요해라고, 배가 더 있으면 돈을 더 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그 세 배를 사지는 않아요. 신규 선박을 먼저 오더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지금 뭐 컨테이너선, 대형 컨테이너선 하나 만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날 바로 찍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들자라고 했으면은 최소 몇 개월에서 뭐 1, 2년 그 정도 이제 선박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건 바로 선박을 사서 어떻게 바로 운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가 먼저 오르냐 하면 그럼 중고 성가가 올라요. 중고 성가가 그러니까 해상 운임이 오르고, 그 다음에 중고 성가가 오르고, 중고 성가가 이렇게 오르면서 중고 성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세 배를 사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신규 오더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주도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조선주의 실적 그 수주를 받는 부분.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조선주,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뭐가 수주가 터지는 시점이 일반적으로는 주가 가는 시점입니다. 이거는 반도체 장비도 그렇죠.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실적 나오는 부분보다는 수주가 터지는 뉴스라든지 하는 부분에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더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죠. 그렇죠? 어쨌든 일반적인 이러한 부분인데, 지금은 사실 이거하고는 좀 맞지는 않아요. 제가 조선주가 향후에 조금 유망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은 보호무역 쪽으로 지금 막 달리고 있어요. 지금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GATT, 그쵸? 가트에서 WTO로 체제가 지금 옮겨왔고, 그러면서 자유무역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의 형태를 보면은 WTO의 기능 자체가 좀 많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미국이라든지 일부 EU라든지 일부 이제 강대국들이 WTO보다는 지금 가트 부분을 더욱더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약간 좀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이제 보호무역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쉽게 생각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국에서 생산을 해서 자국에서 판매하는, 그렇죠?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자국에서 생산해서 자국에서 판매하는, 이런 식으로 보호무역이 되면 기본적으로 수출 주도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서 자기가 팔면은 물동량이 증가할 이유가 없겠죠. 물동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해상 운임이 증가할 이유가 없고, 해상 운임이 증가하지 않으면 중고 성과가 올라갈 이유가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황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업황 때문에 우리가 조선주를 좀 봐야 되냐 하면, 사실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LNG를 봐야 돼요. 아까 이제 얘기를 할 때 전 세계적으로 LNG를 태워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석탄을 태워서 화력 발전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해. 그럼 LNG를 태우자. 그럼 LNG를 태우려고 그러면, LNG는 아시다시피 이제 공기 중에 그냥 기화가 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 기화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냥 실어 나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 보면은 배에 이제 동그랗게 위에 달린 거 있잖아요. LNG선.
그 LNG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사실 이제 이거는 여담으로 얘기를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지금 보면은 해변가에,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원래 해변가에 집이 비싸죠. 해수면이 높아지면 그 집들 잠깁니다. 그쵸?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뭐 CO2 배출 감소라든지 하는 부분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LNG가 주 그 에너지원이 좀 되다 보니까 LNG 선에 대한 수주 자체가 증가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자,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그 조선 선박 관련해서 우리한테 주도권을 뺏기고 난 다음에 시장이 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은 크게 뭐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중국이 굉장히 무섭게 따라오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금을 좀 많이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이제 경쟁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LNG선에 대한 얘기를 보면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줘서 우리가 뭐 수주를 뺏긴 것들 뭐 이런 부분의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거 수주를 뺏기고 나서 보니까 중국이 만들 기술이 안 돼서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또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LNG선의 수주 자체가 거의 우리나라로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 LNG를 기반으로 한 발전 부분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LNG선에 대한 조선주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NG선 수주 부분이 거의 우리나라가 독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중고 LNG선은 어떻게 돼요? 사실 이제 유엔 산하의 그 국제 해사기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양 환경 오염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하고 하는, 감시를 하고 하는 그러한 기구인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규제를 하는 게 있어요. CO2하고 이산화황이라든지 하는 부분.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도 얘가 이제 가려 그러면 기름을 떼야 되잖아요. 기름을 떼야 되는데 이 기름 자체가 이제 디젤보다도 이제 질이 더 안 좋죠. 그렇죠? 황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된 그러한 좀 질이 좋지 않은 기름을 좀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가 가면은 뭐가 생깁니까? 오염 물질이 장난 아니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염 물질을 줄여라 이렇게 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오염 물질 배가 이제 그 오염 물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의 오염 물질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평형수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원고 없이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평형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배가 짐을 가득 실으면은 이게 배가 이제 이렇게 좀 물에 잠겨서, 그렇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텐데, 이게 뭐 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가벼워지죠. 배가 가벼워지니까 이렇게 붕 뜨게 돼서 배가 좀 이게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짐이 없을 때는 뭘 실으면 되죠? 물을 실으면 돼요. 물을 실으면 다시 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안정성 있게 운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형수라는 부분은 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물은 고이면 어떻게 되죠?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그렇죠? 물은 고이면 썩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물을 실어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물을 버리고 짐을 싣고 다시 가면 우리나라 해양은, 우리나라 근처의 근해라든지 하는 부분은 당연 오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평형수 부분의 오염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산화황 배출이라든지 이산화질소 배출, 뭐 아니면은 이산탄소, 배가 움직이면서 가는 이 부분의 배출 가스 부분에 대한 규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이게 중고선을 사는 게 나으냐, 아니면은 세배를 그냥 수주하는 게 나으냐에 주판을 굉장히 튕기고 있는데, 아마 항정 규제 자체는 향후에는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이걸 갖다가 좀 더 약화시켜 준다든지 하는 부분의 가능성이 좀 낮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수주 자체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신규 수주가 늘어난다고 하면 조선주는 내년에 좀 내년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괜찮아질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를 일단 보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LNG를 기반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컨테이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벌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를 했죠. 보호무역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가 좋아진다고 조선업종이 가지는 않는다. 조선업종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뭐부터 확인하라? 해운 운임지수 부분이 올라가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중고성과가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신규 발주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까지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그냥 LNG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하자고요. 물론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 현대중공업하고 뭐 대우조선해양 합병과 관련해가지고 9개국에서 지금 합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한 나라에서도 이걸 합병 승인을 안 해주면 합병이 안 돼요. 합병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슈도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 이슈는 뭐가 있냐 하면, 최근에 유가가 좀 빠르게 오르고는 있어요. 근데 유가 오르고 있는 거에 보통 이제 유가라든지 물가가 오를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요가 견인돼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냐, 공급이 견인돼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좋은 건 뭐냐 하면, 공급은 증가를 하든 아니면 공급이 그대로 유지가 될 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팍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그건 좋은 건데, 수요는 감소를 하든지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갑자기 팍 줄어들면서 일단 물가가 됐던 아니면 상품 지수가 오르는 경우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유가 오르는 부분에서는 오펙이 감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이슈가 되면서 좀 움직이고 있죠. 어쨌든 이 유가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우하향할 것이다 라고는 대부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조선주들 중에 대형 조선주들이 단순히 LNG선 만드는 데에만 특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해양 플랜트하고 육상 플랜트 만드는 부분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유가가 떨어지면은 이 부분을 수주를 하고 난 다음에 얘들이 안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리스크가 일단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선주는 내년에 반드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LNG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체크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도 얘기를 하고 싶고 막 이런데, 저번에 이제 그 PD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경제TV PD님이 한 5분이나 10분 정도로만 해라.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뭐 10분 넘어가고 15분 넘어가면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종목에 대한 얘기들은 나중에 또 시간이 있을 때 한국경제TV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이 방송을 나중에 이제 통해서나 좀 언급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오늘 시간에는 전체 계획을 잡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이 보니까 12월 30일입니다. 오늘 이제 폐장인데요. 올해 시장은 망했어도 내년 시장은 흥하기 위해서 제가 또 옆에서 여러 부분을 정리를 한다든지 아이디어를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모두 화이팅 하면서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지나갑니다.